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다음 달 8일과 11일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단일팀을 이룰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일정을 앞당겨 내일 남측으로 내려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명령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행동이 LG와 삼성 제조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는 약속을 완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다스는 저희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다음 달 8일 강릉 아트센터,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일정을 앞당겨 내일 우리 팀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이 북한 예술단 공연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강릉에서, 사흘 뒤인 11일 서울에서 각각 공연을 펼치겠다는 통지문을 어젯밤 우리 측에 보내왔습니다. 현송월 단장은 사전 점검 당시 서울 국립극장과 강릉 아트센터에 장시간 머물며 조명과 무대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예술단 이동은 강릉 공연 이틀 전인 6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왔다가 서울 공연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 내용이 사전 점검단 방문 때 협의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단일팀을 이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선발대와 함께 내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북측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12명, 지원 인력 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1일에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정을 당겼습니다. 북측 선수단은 곧바로 진천 훈련장으로 합류해 우리 선수와 손발을 맞추게 됩니다.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선발대는 2박 3일 일정으로 숙박 장소와 경기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정이 허락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는 만큼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사전점검차 방북한 우리 측 선발대가 방북 이틀째인 오늘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갈마 비행장 시설을 집중적으로 둘러봅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 12명은 오늘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이 예정된 마식령 스키장과 선수들의 숙박시설을 돌아봅니다. 이어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 항공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해 점검합니다.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은 물론 대회 전체 기간에도 우리 국민이 관련 시설 안에서 북한의 인공기를 지참 반입하거나 활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가보안법상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건 불법이라며 예전부터 국기 개양 등 국제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안에서 응원할 때나 시상식장, 선수촌 등 관례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공기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도 늘었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던 조 전 수석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반년 만에 재수감된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였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성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검에 나온 이 부사장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의 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다스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IM에 유입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오는 26일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이 전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올 것을 통보했지만 이 전 의원 측은 건강 문제와 변호인 스케줄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26일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추진하는 신당 당명이 민주평화당으로 결정됐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모임인 개혁신당의 창당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슬로건으로는 민생 속으로라는 구호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거쳐 다음 달 6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신규 투자는 허용됩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앞서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위법행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하루 1,000만 원 이상,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거래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소 거래는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실명제도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같아야 입출금이 허용되고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다만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는 허용됩니다. 당국은 신규 계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엄격한 실명 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 신규 거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메가바이트당 평균 4.29원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에 대해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행동이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를 타고 지난해 주요 은행의 전세 대출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총 45조 6,9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6,391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6년도 전세자금 대출 연간 증가액 10조 3,899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같은 가파른 전세대출 증가세는 전세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철거 현장의 크레인이 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진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전 10시 반부터 크레인 기사 41살 강모 씨와 철거업체 현장 소장, 시공사 현장 총괄 소장 등 모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해산해야 하는 대표팀 선수들에겐 희소식이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에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빙판의 우생수를 꿈꾸는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 하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데다 올림픽 이후에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비인기 종목으로 대학팀은 물론 실업팀 하나 없는 척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수원시가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훈련장을 찾아 실업팀 창단을 건의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평창 올림픽 평화유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염원을 담아서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에 나서고자 합니다. 팀 구성은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올 하반기 중 창단을 마무리합니다. 나홀로 실업팀이 되지만 한중일 아시아리그를 창설하고 교류전 등에 참가해 경기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일방적인 남북 단일팀 구성에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구원투수로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이런 선수들의 애환을 그대로 안고 경기를 하게 하는 것과 기왕이면 창단할 때 이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을 더 적절하게 적절한 시점으로 보시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은 2020년 10월 완공될 광교 복합체육시설 내 아이스링크를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으로 말 못할 소가리를 하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게 이번 실업팀 창단 소식이 가문 끝에 단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마치 냉동고에 들어와 있는 듯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현재 전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은 2년 만에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6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오늘 오후까지 제주와 호남 서해안으로는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0도, 인천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 지역은 동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도 종일 영하 9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중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